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의 부스터샷은 현재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파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린이들의 접종이 코로나 확산 둔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펜실베니아 고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및 사회보장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올 9월까지 170만 명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마크 릴리 토마스 10지구 시의원에 대해서 LA 시의회가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릴리 토마스 시의원은 인정신문에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2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연속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반도체 칩 공급난 속에서도 3분기 순이익이 16억 2천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5배가 늘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상장 지수펀드 ETF의 거래가 시작되자 상승세가 7만 달러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류 시장에 진입했다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잇따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이 핵무기로 아시아 동맹은 물론이고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현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대장동 핵심 4인방을 이틀 연속 동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도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안에서 또 전두환 두둔 발언이 나오면서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어제 비행을 성공시켰지만 모형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애틀란타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에서 2대9로 대패했습니다. 다저스는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려면 3연승을 거둬야 하며 한 번만 더 패하면 월드 시리즈 진출은 좌절됩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휴스턴이 보스턴을 9대1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절 오늘 오전까지는 맑겠지만 오후 들어서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겠습니다. 한인타운 내 최고온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파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스터샷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이 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과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전원에게 2차 접종,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때문에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추가 접종, 2차 접종을 18세 이상 전원에게 허용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한 차례 접종이 완료됐지만 FDA는 18세 이상 접종자는 모두 처음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2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추가 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부스터샷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백신의 효과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추가 접종입니다. 이번 결정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겨울철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존슨앤존슨 백신은 예방 효과가 단시간에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부스터샷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백신 예상 효과는 3%로 6개월 만에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더나가 92%에서 64%, 파이자가 91%에서 50%로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존슨앤존슨 백신의 효능은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백신을 맞을 수 없었던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파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어린이들까지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코로나 확산 둔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승인 즉시 접종할 수 있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26일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5에서 11세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할지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다음 달 2일과 3일 회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두 기관이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긴급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f we can ge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ose 28 million children vaccinated, I think that would play a major role in diminishing the spread of infection in the community. 백악관 대응팀은 승인이 이루어지는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500만 회분을 이미 사들인 상태입니다. 승인 며칠 이내 소아과 병원과 지역 약국, 학교 등에 1,500만 회분의 백신과 주사기를 배송할 예정입니다. 또 부모를 상대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We're preparing a national public education campaign that will meet parents where they are with the information about the vaccines. We will work with schools to send letters home to parents. 특히 종교 지도자와 의사들에게도 백신에 관한 자료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떠돌고 있는 막대한 양의 허위 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후 2주 이내 첫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의 경우 성탄절까지는 접종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10 강태욱입니다. 파이자 백신의 청소년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9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클라렛과 하버드 대학과 보스턴 어린이병원 연구진이 6월부터 9월까지 파이자 백신을 맞은 청소년 회원 9만여 명의 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1회차 접종 2주 후 감염 예방 효능은 59%, 2회차 접종 후에는 감염 예방 효능과 유증상 예방 효능이 각각 9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볍게 코로나를 앓은 아이들은 같은 증상을 보인 성인보다 항체가 덜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팀은 경증 코로나를 겪은 어린이와 항체 생성률이 37%로 성인 76.2%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멜버른 어린이병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어린이 57명과 성인 51명의 혈청을 검사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와 성인의 체내 바이러스 양은 비슷했지만
어린이는 분석이 완료된 54명 가운데 20명만 항체가 생성됐고 어른은 42명 가운데 32명이 항체가 생성됐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성인의 몸 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2차 세포 면역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인은 증상이 있는 경우 항체 생성률이 무증상인 경우보다 3배나 높았지만 어린이는 무증상과 경증인 경우 이 항체 생성 수준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어린이의 경우 혈청 검사로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어린이는 재감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같은 보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직원 공지에서 이 같은 조치는 백신 접종 상태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직원들도 적용된다고 알렸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애플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애플 매장 직원의 경우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애플 매장의 경우에는요. 애플 매장 직원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일주일에 2번씩 검사를 받고 백신을 접종한 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한국 국적자들은 격리 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사적 모임 민원 제외 같은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들도 한국 내에 있는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접종 한국 국적자들은 한국 내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사적 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 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6천 건 감소해 2주 연속 30만 건 미만을 기록한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됐고 교실 수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된 이후 고용시장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해고를 꺼리고 채용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에는 오후 들어서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 내지 5도가량 올라서 이번 주 중에 가장 포근한 하루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 다시 5도가량 떨어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는 이렇게 낮 기온이 금요일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점차 구름이 늘면서 흐려지겠고 일요일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후까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 초반까지 뚝 떨어집니다. 내일은 쌀쌀함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5도, 53도, 해안 지역은 68도, 5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강원 지역에는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39도, 낮 최고 기온은 62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아쿠아라이프 프로모션 아주 그냥 죽여줘요. 창사 35주년을 맞은 아쿠아라이프가 통크게 쏩니다. 아쿠아라이프 신제품 정수기를 지금 렌트하시면 이너워시 기능을 갖춘 700불짜리 쾌변비데 또는 1000불짜리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쿠아라이프 신형 정수기 렌탈하고 푸짐한 선물까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800-222-5502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불란서 안경 거망과 아름다운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네. 새로운 감각의 불란서 안경원 눈은 밝고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망과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건강보험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메디케어에 관련한 수많은 질문들. LA 오렌지 카운티 토렌스 세 곳에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샘고 종합보험에 물어보세요. 작은 질문까지 성심성의껏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LA 동양선교교회 앞,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소스몰 2층, 토렌스는 한남체인몰, 가까운 세 곳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벨리 지점도 곧 오픈합니다. 샘고 종합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213-200-1515 200-1515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팩로드와 만나는 지점 익스프레스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사우스 선상 뉴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고 91번 웨스트 선상에서 605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선상입니다. 메인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역시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기관에 물류 대란 사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해 선박에서 하약된 물품을 단기 저장할 수 있는 건물을 알아보고 트럭이 더 많은 물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 중량 제한에서 면제될 수 있는 화물 운송 노선을 식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하고 항구와 물류 그리고 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것 등도 촉구됐습니다. 24시간 주 7일 운영 체계에 돌입했음에도 LA와 롱비치항에서 입항을 기다리는 선박이 157척 그리고 곧 아시아에서 LA에 도착할 선박이 50척 이번 주말에 200척이 넘는 배들이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수놓을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물류 대란 사태를 해결하고 유통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방,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관계 업체들과의 협력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물류 대란을 키우고 있는 LA항의 화물 처리 효율성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은행과 글로벌 산업조사 분석기관이 이같이 보도한 가운데 컨테이너션 화물을 처리하는 전 세계 351개 항구 가운데 LA항은 328위였습니다. 공동 1위는 일본의 요코하마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라항이 차지했습니다. 상위 50위권에는 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항구가 포진됐습니다. 100위 안에 든 미국의 항구는 필라델피아, 버지니아항, 뉴욕, 뉴저지항,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재의 찰스턴항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LA항 인근의 롱비치 항구의 경우에도 지난 5월 공개된 컨테이너당 실적 지수에서 터키의 램두투베이 항과 케냐의 몬바사 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LA항과 롱비치항은 미국의 그 어떤 항구보다 많은 원양 화물을 취급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낮은 항구에 속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연말 연휴 온라인 쇼핑 증가율이 적어도 8년 만에 최저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 자료를 인용해 연말 성수기인 올해 11월과 12월 온라인 쇼핑 증가율은 평균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라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의 수석 분석가는 온라인 쇼핑 증가율을 최대 15%로 예측한다면서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제품 부족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위험도 고려한 분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지진 대비 훈련이 실시됩니다. The Great California Shakeout of 2021으로 명명된 오늘 지진 대비 훈련은 오늘 하루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오전 10시 21분 동시에 실시됩니다. 드랍, 커버 앤 홀드온이라는 지진 대비 훈련의 핵심 내용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즉각 주저앉고 무언가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일정 시간 동안 버티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올해로 13번째 열리는 이 캘리포니아 지진 대비 행사는 LA 카운티 지역에서도 수만여 곳에서 동시에 오전 10시 1분간 실시됩니다. 오늘 하루 약 750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일부 동안 이루어지는 이 지진 대비 훈련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의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시의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어제 열린 인정신문에서는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 관련 소식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LA 시의원이 연방 대배심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LA 시의회는 20일 찬성 11대 반대 3으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을 정직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시의회 표결로 발표한 성명에서 시의회가 10지구 주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자신과 10지구 시의원 사무실을 무력화한 결정이라며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앞서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측 변호인은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과 시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정직 처분은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재직하던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LA 시의회는 정직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시의회 표결에 리들리 토마스 의원은 불참했으며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마크 본인과 커런 프라이스, 마키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 등 3명이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정직 처분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상당수 유권자들이 리들리 토마스 의원의 부정부패 혐의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리들리 토마스 의원을 지난해 시의원으로 당선시켰다며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정직시키는 것은 10지구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론 갤퍼린 LA시 재무관은 2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연봉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6월 부동산 개발업주와 연루된 부정부패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호세 후이자 시의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은 20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USC 전 학장과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 날짜는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14일로 잡혔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지역구는 LA 한인타운과 그레머시 파크, 미드시티, 윈셔 센터, 볼드윈 빌리지, 알린턴 하이츠를 포함하는데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타운 등 10지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미 전국적으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LA 카운티 지역에서는 카운티 당국에 공식 신고된 아시안 증오범죄가 지난해 76%였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폭행 등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LA 카운티 내 증오범죄 발생 숫자는 그러나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LA 카운티의 관할 내 각 지역 경찰 당국에 접수된 범죄 신고 가운데 명백하게 증오범죄로 분류된 수치만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아시안 주민들의 증오범죄 피해 사례는 실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LA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기소 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 중지 상태인 사건이나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합니다. 이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약식 명령 청구 해당 사안으로 기소 중지되어 있는 제외 국민도 해당됩니다. 대상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 우편 접수 안 됩니다. 신고자는 총영사관에 접수 일주일 후 한국 대검찰청 형사 1과로 직접 문의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과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어제 10월 전미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서 유방암과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방법을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타운의 이웃케어 클리닉 산하 미래 양로보건소에서는 이웃케어 클리닉 센터와 시더스 사이나이가 공동으로 한인들에게 유방암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의 산티아고 가주 53지구 하원의원을 비롯해 이웃케어 클리닉 관계자, 시더스 사이나이 소속 한인 의료진들, 그리고 한인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한인들에게 유방암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에린박 이웃케어 클리닉 소장은 팬데믹으로 유방암 검사를 받기 힘든 상황이지만 유방암은 여성들이 가장 흔한 암이고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절실한 만큼 유방암 검진을 미루지 말도록 독려했습니다. 나쁜 거는 미리 알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병 날 때까지 curative approach 그러니까 병이 나면은 그때 해결하자 그런 필로소피가 있으셔서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의 줄스라니 커뮤니티 아웃리치 디렉터는 한인들의 암 검진율이 타인종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며 암 검진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한인 단체, 종교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Put the spotlight on the fact that only 41.3% of Korean women got regular mammograms, and that was alarming in comparison to 80 to 90% of other communities. 해남인 이웃케어 클리닉 간호사는 유방암의 발병 원인, 예방과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를 오래 받으시는 분들, 그러면 유방암 발병률을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서 정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의 김동희 아웃리치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이 장벽들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지 저희가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검사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암 예방 교육을 해왔고요. 보험이 없으신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는 에브리 우먼 카운트라는 좋은 미국의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며 유방암을 비롯해 건강을 꼭 챙기도록 독려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과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는 오는 29일 타운 윌셔길에 있는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인들의 유방암 검사를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외국인의 숫자 사상 최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9월까지 2021년 회계연도 기준 국경보호청 통계를 인용해 이 기간 동안 멕시코를 비롯한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는 17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이후 매 회계연도 평균 54만 명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잡힌 불법 이민자가 170만 명이니까 안 잡힌 불법 이민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서는 166만 명이 적발돼 역대 최고인 164만 명을 갈아치웠습니다.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이민자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으로 일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장벽 건설 중단하고 이민자의 상대적 포용 입장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수는 130만 명에 달하고 특히 지난 7월과 8월에는 각각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국경을 넘다가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19만여 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국적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순이었습니다. 난민이 대거 늘어난 하이티를 포함해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등 기타 국가로 분류된 나라 출신도 36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불법 이민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3개의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먼저 통신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개입, 특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하원은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 승인을 차단하도록 하는 보안 장비법을 찬성 반대 420대 4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 차단 대상에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지응싱에는 GTE가 포함됩니다. 이 법을 발의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중국 장비의 미국 네트워크 위협을 막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네트워크 보호에 전념하고 있음을 중국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원은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자문을 돕도록 FCC가 상설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보합 자문법도 처리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가운데 하나인 엑슨모빌이 주요 화석 연료 개발 계획의 존폐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엑슨모빌의 향후 5년 지출 계획을 논의하는 이사회의에서 모잠비크, 베트남 이 천연가스 사업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고 소식통들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두 사업은 데라누즈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가 약 4년 전에 밝힌 에너지 증산 계획의 주요 부분입니다. 2025년까지 하루 100만 배럴의 석유가스를 추가 생산하겠다며 2,300억 달러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엑슨모빌 이사회의 사업 변경 검토는 기후변화 우려 속에서 에너지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상장사의 여성 이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기록했다고 CNBC 방송이 경영인 자문업체 스펜서 스튜어트 보고서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탠다드 앤 폴스 500 지수 구성 기업의 전체 이사 중 여성 비율은 올 5월 현재 30%로 작년 28%보다 소폭 상승해서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단 신규로 전임된 사회이사 중에 여성 비율은 작년 47%에서 올해 43%로 감소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가격이 1코인에
7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상장 지수 펀드 ETF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제 가상화폐가 주류 시장에 진입했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거침없는 상승세로 7만 달러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1코인당 6만 7천 달러에 바짝 다가선 뒤 전날보다 3%가량 오른 6만 6,300달러대, 우리 돈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붐이 절정이었던 지난 4월 중순 6만 4,900달러에 거래된 이후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이런 상승 기세는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 펀드인 프로시어스 스트래티지 ETF가 뉴욕 증시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탄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간편하게 증권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가상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프로시어스 ETF도 첫날 상승에 이어 이틀째 거래에서도 3.7%가량 올랐습니다. And so the thinking goes that when the ETF happens, it will open up a huge new supply of demand. Lots of people are going to come in. 비트코인은 물가 상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겨져 디지털 금과 다름없다는 기대도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달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선언했고 미국 증권 당국도 가상화폐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석 달 만에 가격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심한 점에서 미국 대형 증권사들도 아직은 투자에 신중한 편입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어제 이 비트코인 12억 6천만 달러 가치의 보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고 4월에는 보유분의 10%를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에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팔거나 사들이지 않고 현 보유분을 고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이 3분기 순이익이 16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테슬라 분기순이익이 1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올해 2분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상원으로부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지금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검찰이 저커버그를 2006년에 발생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의 피고인으로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페이스북 이용자 8천만여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 광고를 위해 부적절하게 이용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 검찰은 2018년 페이스북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칼레이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저커버그는 이용자 정보 관리와 그리고 각종 결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게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저커버그를 피고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소위원회 위원장에서는 페이스북이 소유한 사진, 동영상 중심 인스타그램과 어린이에 관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서한을 저커버그 CEO에게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한 탱크탱크가 북한의 대미 군사적 위협이 높다면서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유엔 대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해 지난달 초부터 계속된 이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These are unlawful activities. They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y are unacceptable. 그러면서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The DPRK must abide by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is time to engage in sustained and substantive dialogue toward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 백악관 젠사키 대변인도 북한과의 협상이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미국 주일대사 지명자는 현지 시각 20일 상원 외교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은 한국과 일본의 공조와 협력을 환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한미일 3국의 최우선 순위인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청문회를 통과하면 한일 두 나라 협력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다고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하고 북한의 무기고를 다양화했다며 이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선에도 동맹국군에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며 사드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110도 시야로 제한되어 있어 동해나 서해로부터의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가 아시안이란 이유로 인종차별 공격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런킴 후보는 아시안 최초로 뉴욕주 사라토가 스프링스 시장직에 도전 중입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가스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 시내 120여 곳에서 인체에 무해한 실험용 가스를 분사해 결과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지난 18일 시작했고 29일까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생화학 테러가 발생했을 때 머스터드 가스나 탄저균 같은 독성 물질 분자가 의류나 또는 차 내에 스며드는 정도와 분포 형태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뉴욕시가 인종차별을 공중보건의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이사회는 인종차별을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기로 선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인종차별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의 경우에 코로나 감염자가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 승리를 자축하기는 이르다며 독감 시즌이 시작됐음을 향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전체 공무원 6만 3천여 명 중 약 3%에 해당하는 1,887명이 제인슬리 주지사의 백신 접종 맨데이트 시한이었던 지난 18일 넘겨 파면되거나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공무원 92%가 접종을 완료했고 접종 면제 신청을 낸 공무원들 중 1,827명은 대면 접촉이 없는 다른 부서로 옮겨져 백신을 맞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다저스 경기 보신 분들 초반부터 김이 확 빠졌죠. 다저스는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20승 투수 훌리오 유리아스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 들어서 구원 등판을 반복하는 등 무분별한 기용에 지쳤나요? 유리아스 9위 제구 정상 아니었습니다. 2회 연속 타자 홈런, 백투백 홈런을 얻어맞기도 했고 3회에는 애틀란타의 프레디 프리먼에게 홈런을 허용하는 등 이 프레디 프리먼은 챔피언십 시리즈 하면서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유리아스에게 홈런을 뽑아내면서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현재 1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3연승을 하지 않으면 월드시리즈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1패만 더하면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휴스턴은 보스턴을 9대1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날두 선수가 또 한 번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수비가 허술한 맨유는 전반에만 2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맨유는 후반 8분 페르난데스의 기막힌 패스를 레시퍼드가 마무리하며 반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비수 맥과이어의 동점골까지 터지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맨유. 극적인 역전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은 영웅은 역시 호날두였습니다. 호날두는 후반 36분 골문 구석을 정확히 노린 헤딩으로 3대2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비아레알전 극장골에 이어 2경기 연속 역전 결승골, 자신이 보유한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도 137골로 늘렸습니다. 호날두는 경기가 끝난 뒤 팬이 난입하는 해프닝에도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럽게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He did everything a centre forward should be doing, leading a line and defending. And of course the goal is just what he does better than most.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체면을 구긴 바르셀로나. 간절했던 첫 골은 수비수 피케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피케가 멋진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바르셀로나의 첫 승을 일궈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공의 방향을 절묘하게 바꾸는 헤딩으로 호날두가 떠난 유벤투스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